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자산인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는 청년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장도국 배우와 함께 변화를 만드는 예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우 장도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변화를 만드는 예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술입니다.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예술과 예술인이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021년 광주문화재단이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예술교육이 46%, 그리고 취미가 33%, 동아리 활동이 9% 순이라고 합니다. 취미와 동아리가 약 42%가 되는데요.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에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삼기 위해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후에 전업예술인이 되는 비율과 동아리 활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전업예술인이 되는 비율이 거의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학교 안팎에서의 예술교육과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예술인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 역시 지금은 문화를 향유하는 향유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이미 문화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도 되었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생산한 내용이 유행이 되고 신드롬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깊이 들어와 있는 예술이지만 직업으로 삼는다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가족 구성원인 그 엄마도 제가 예술활동을 처음 목표로 했던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저의 활동을 이렇게 반대를 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대하고 통제하기보다 그 호기심이 꼭 이렇게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한 생애에서 어떤 시기에 그것을 예술을 향유하든지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학자의 한 문장이 여러 세기를 거친 이후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로서 힘이 되고, 그리고 한 권의 책과 한국의 음악이 우리의 꿈과 일상을 바꿔내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20살 때부터 연극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마당극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 현안을 근거로 만들어진 극과 마당을 매개로 관객들을 이렇게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위선을 비트는 예술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 정치 참여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그 과정에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술인들의 어떤 복지, 처우 개선과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아마 이러한 활동이 그 근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2년 생활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어느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실 예술인 복지법, 그리고 다양한 예술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공론화한 예술계 미투 운동, 그리고 예술 검열과 지원 배제를 통해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만들어진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 두 법의 제정이 아마 지금 예술 생태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동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늘 접하실 것 같은데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 문화의 위상과 그에 따른 보상만을 보면 어떻게 2023년 지금의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 그리고 한 개인의 어떤 존엄을 훼손하는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술인들의 창작과 실현 활동이 정신적, 육체적 노동과 그리고 여러 시간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보니 예술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이렇게 뭔가 권익 침해를 겪었을 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저 역시 예술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권리 침해를 겪었고 예술활동을 포기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3년 동안의 시간 속에 그 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해결해내지 못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했었던 어떤 고민들이 지금 제가 예술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예술 현장을 떠나 있는 동안 제가 느끼고 이렇게 뭔가 비축해뒀던 힘을 갖고 다시 돌아온 광주에서 저는 무대 안팎에서 예술인들의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해드려 보자면 광주시 산하 기관인 공공예술기관에서 발생했던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노동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지역 연극계에서 발생한 어떤 성폭력 사건들, 그리고 예술을 이렇게 배우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대학의 어떤 채용 비리, 그리고 대학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 사건들을 다루면서 무대 안팎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의 어떤 내용을 일일이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부족한 관계로 지난 4년 동안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이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책임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만나냈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그 지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이렇게 참 많은 다툼의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이렇게 또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당사자들에게 부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것이 뭐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놓치게 되는 어떤 당사자들의 치유와 회복 문제, 본인들이 그 문제를 알리기 전에 있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 그렇다고 새 자리를 찾아가는 일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일 역시도 당사자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존재들에게 그 미션이 부여된다는 것이 좀 너무도 좀 힘든 현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술인의 처우 개선이나 권리 보장을 위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주체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예술계에 이렇게 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제가 앞서 언급한 그 수많은 권리침해 그 내용들은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을 제가 예술계에 국한시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불공정한 계약의 문제들, 그리고 직장 내의 괴롭힘 문제들, 그리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굳이 예술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비슷한 경험을 이렇게 해왔던 분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나눠주시면 되고, 앞서서 그러한 일들을 겪었던 분들의 어떤 좋은 경험과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을 아주 빠르게 감각하는 이들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잘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역 문화예술계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문화행정 그리고 문화기관 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려보고 싶은 이야기는 좀 비판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예술계가 기관의 바깥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한 주체의 탓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입니다. 예술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조명되지 못하는 이야기들, 미처 챙겨지지 못하는 일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향유하는 시민들께 부탁드려보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예술을 생산해내는 창작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보고 싶은 건 예술 활동도 이렇게 직업이고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된 결과물도 되게 중요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편의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달, 적어도 2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그 작품 10,000원, 15,000원, 20,000원, 물론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닿았을 때 주는 좋은 영향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창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공정한 보상, 적극적인 그 대가의 지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술 활동을 시작했던 계기부터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조금은 여러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했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문화예술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광주의 문화예술이 조금 더 발전되는 그 과정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의로 만나뵀는데 사실은 장동국 배우는 무대에서 또 무대에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배우로서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요. 올해 광주시립극단 하반기 공연에 참여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창 또 연습 또 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또 출연도 하시게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사실은 방송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감회가 새롭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광주 시립극단의 하반기 공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연극계도 굉장히 힘들었고 물론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연극 공연들 꾸준히 하셨겠지만 그래서 더 올해 이 연극 공연 준비하시는 마음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아마 예술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분들이 좀 참 어려웠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그 임대 스티커들, 네, 그것처럼 예술계도 거의 뭐 정말 셧다운 하다시피 문을 다 닫았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역의 축제들도 다 취소가 됐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는 다중 집합 시설이다 보니까 네. 뭐 전시도 그렇고 뭐 공연 예술도 그렇고 여러 예술계의 장르가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네. 그래도 팬데믹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 더 다시 이렇게 축제도 활발해지고 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술 활동들을 되게 현장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연극 공연들도 이제 늘고 있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이 지역이나 또 이제 여기서 연극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 이제 다른 일을 하신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주변의 동료분들하고 같이 연극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네, 코로나 때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네. 버텨내기 더해서 무조건 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좀 버텨낼 수가 있고 네.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서 많이 일을 했고 물론 지금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온전히 전업으로만 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이렇게 뭐 제 동료들도 많이 연극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다양한 작품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의 연극인들의 안부를 또 묻는 이유는 방금 전업으로 하기엔 정말 이 연극이란 또 예술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구나를 지난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안 할 거야 라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연극인들이나 예술인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그 동료들이 이렇게 함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딱 2명이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술 현장을 떠나는 그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네. 이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네. 개인의 삶도 살고 네. 그리고 뭐 개인을 넘어서는 가족 구성원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작품 활동을 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이제 재작년에 광주 그 문화재단이 진행한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뭐 코로나 시기 이후이긴 하지만 네. 벌어들이는 한 달 그 평균 수입이 3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온전히 그 예술 활동만을 했을 때는 네. 정말 한 달에 한 50만 원, 60만 원 벌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따로 예술 교육 활동을 하거나 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네. 그만큼 어려운 곳이 좀 예술계이지 않나. 네. 네. 그게 반드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말이 저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그동안 얼만큼 어렵게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정말 좋아하는 열정 하나만으로 해왔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2월에 광주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조례가 또 제정이 되면서 함께 TF팀에 참가해서 그런 의견들을 또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조례 안에 그런 예술인들의 권리나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애환들, 고충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 웃음 네. 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근거가 없는 상황보다는 네. 네,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있는 상황이 당연히 예술인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술인 2021년에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전국에서 이렇게 또 처음으로 광주광역시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지역의 현장 예술인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여러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조례를 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 또 이렇게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네. 뭐 방송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후에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까지 작동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만들었을 때의 의지를 누가 끝까지 붙잡고 그 일을 추진해 내느냐. 네. 네, 거기서 조금 더 책임을 강하게 갖고 있는 광주시와 그리고 의회가 네. 그 역할 수행에 대해서 좀 더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례가 제정된 건 당연히 이제 제정돼야 할 일이고 그 시작은 됐으나 실효성을 갖추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 계시는데 그나마 그래도 광주는 네. 문화예술 도시로서 네. 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주시에 또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앞서 방송에서 앞서 그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되게 그 문화예술계에 좀 안타까운 면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좀 그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수많은 좋은 일들, 좋은 정책들을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술 활동을 하는 저조차도 알지 못하는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부분보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더 집중해서 하는 이유는 네. 그것들은 너무 많은 조명을 받습니다. 그 어떤 곳들의 자리에서 그 좋은 일들은 조명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또 관계자분들이 계시고 하지만 늘 조명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는 네. 늘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곳을 집중해서 비춰야 되고 그곳의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행정도 그렇고 문화기관도 그렇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뭐 복잡한 이해관계도 이렇게 충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조금 더 행정이 됐든 뭐 문화기관이 됐든 조금 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광주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문화예술인들 이왕이면 다수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소수의 어떤 권리나 보장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이제 꾸준히 하실 것 같은데요. 뭐 배우로서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뭐 무대에 설 계획들도 많으실 텐데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제가 무대 안팎에서 이런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시작 지점이기도 한 2020년에 공론화했던 시산하기관에서 산하기관 공공예술기관에서 발생했던 예술인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알린 지도 한 이제 4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작품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문제를 알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되게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고 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더 촘촘하게 그런 일들을 알려내고 싶었다 보니까 제가 제 본업에 조금 더 충실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제가 문제를 알렸던 그 공간으로 제가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용기 내서 했던 오디션이었고 그래도 이렇게 오디션에 합격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게 지금 준비를 잘 할 테니 네. 이제는 늘 저와 함께 이제 피켓을 많이 드셨는데 피켓 대신에 이제 네. 티켓을 들고 네. 좀 저를 찾아와 네.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줄 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지켜내는 일이
한 사회의 문화예술을 지켜내는 일임을 조금 더 확신하는 요즘입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늘 이런 문제들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역 예술인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를 즐기며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 문화예술이 꼽히는 광주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